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를 목표로 악성 해킹 행위를 벌이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 김숙희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와 사회기반시설안보국과 연방수사국 FBI, 사이버사령부 산하 사이버국가임무부대는 27일 발령한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지능형 지속위협그룹 김숙희가 전 세계적인 목표물을 대상으로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악성 해킹 활동으로부터 민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까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김숙희는 미국과 한국, 일본에서 한반도와 핵정책, 대북 제재와 관련된 외교 안보 분야 정보 수집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격 대상자의 네트워크에 침투하기 위해 고도화된 스피어 피싱 등 이메일 해킹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숙희가 한국의 기자를 사칭해 한반도 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 비핵화 협상 등을 주제로 한 화상 인터뷰에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악성 코드를 첨부해 접속을 유도하거나 악성 브라우저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상자의 컴퓨터를 해킹해왔다면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네퍼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27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 재단이 미한 동맹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미북 정상 간 만남을 언급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법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While we have had three leader-level meetings between the president and Chairman Kim, we've also emphasized constantly, virtually every day, that the door to diplomacy remains open and that we are ready to sit down with the North, any place and any time, because we regard dialogue and resolving these issues through diplomacy in a peaceful manner as being absolutely paramount. 네퍼 부차관보는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First of all, the centrality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in addressing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issues is critically important that our two countries stay in lockstep and that we are fully lashed up going forward. 패널로 함께 참석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미북 정상 간 만남을 지지한다면서도 추후 협상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e best way to do that is for Kim Jong-un and Donald Trump to sit across the table, learn each other, work from that, and then bring your diplomatic core in there. But we have to get an agreement of what denuclearization is and how it's going to work. And Kim Jong-un has to have the security and the certainty that he can move into a market economy by maintaining power. 패널로 참석한 한국 국회의원들은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를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성급한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인정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교착 상태인 미한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계속되는 한일 갈등에 대해 거듭 우려했습니다. As long as our negotiation teams remain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our military readiness and capabilities of the USFK to deter and respond to threats will be severely impaired. 또 한일 간 역사적 문제는 미한일 3국 간 영내 공조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그러면서 한일 갈등 해소 과정에서 미국도 양국 간 유대 관계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러시아는 중국만큼 북한에 영향력이 없으며 다음 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북한 문제는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27일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라는 주제로 연 인터넷 간담회에서 자오통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북한 모두 바라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꺼려하고 중국 역시 북한의 경제적 안정 유지에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바랄 것이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강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e still had hope that he could reach some interim deal with Trump so that he would only give up a little of its nuclear program. 알렉산더 가부예프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있어 러시아는 중국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의 전략에 의존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파트너로서 중국에 협조할 것이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만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무대가 한반도가 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의 편에 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Nobody believes that this program can be totally dismantled. That's the consensus view in Moscow. Russia doesn't have much leverage over North Korea, unlike China. So the economic relationship is pretty small.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을 역임했던 폴 헤일리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소장은 북한의 핵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때보다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As a result, I think the U.S. finds itself in a much worse situation, and therefore, I think we are, with that challenge that we've had for some time has only become more intense and more complex.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후 북한 문제는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복잡하게 얽힌 직면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핵무기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의 내년 1월 발효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전 세계 모든 핵무기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 조건이 최근 충족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은 어떤 나라의 안보와 평화, 안정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면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그 어떤 나라도 포함되지 않은 조약은 실효성이 없으며 핵무기를 감축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0개 비준국에는 5대 핵보유국과 실질적인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해 북한과 한국, 일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27일 VOA에 EU는 전 세계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강화를 확고히 지지한다며 EU 회원국 전체는 핵 확산 금지 조약 6조에 따라 핵 군축 추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내년 1월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 비준국들과 이를 지지한 시민사회 단체들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중미국가 온두라스가 핵무기 금지 조약을 비준한 50번째 국가가 돼 조약의 공식 발효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으며 이 조건에 따라 내년 1월 22일 조약이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북한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유가브는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미국인들의 65%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답했으며 이는 195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설문조사로 약 1,700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은 응답자들에게 세계 159개 나라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긍정적, 부정적 혹은 중립 가운데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이어서는 이란과 이라크, 중국, 러시아 순으로 미국인들이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현실과 미국을 파괴하겠다는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미국인들의 65%만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결과는 아마도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